형평성, 공정성도 다 좋지만 옛날에 운동권에도 운동을 하면 계도기간 있고 적당히 잡았어요. 저도 인천 사태 때 데모 맞고 다 했지만 에? 이렇게 단칼에 계고장은 매년 왔었어요. 단칼에 그런데 죽이는 거 좋아요. 형평성, 공정성 하면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법을 모르니까. 지금 서민들이 주머니에 2천만 원만 있으면 합니다. 2천만 원, 2년 징역 안 살고 2천만 원 내요. 2천만 원이 없어서 내 마누라가, 내 남편이 형무소 가서 2년 살까봐 그걸 정치한다고, 없앤다고 한다고 표가 올라갑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쉬어요, 그러면? 용라운 데에 있으면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걸 단칼에 이거 없애면 이 많은 여기 꽉 차는 사람들이 여름에 어디 갑니까? 저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좀 듣고 싶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오로지 불법 점거한 부분에서만 영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사실 부수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본인의 영업장이 있고, 뭐, 때 되면 또 이렇게, 좀 확장해가지고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뭐 황교그래서 설마 눈 맞으면 사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본래 본인들의 영업장이 있으니까, 뭐 그걸 중심으로 뭔가, 본인들이 합법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우리가 시나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는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건 가능하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 제안들 제가 오늘 좀 듣고 싶어요.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래서 테마거리 조성이나 이건 어쨌든 그 중에 하나일 텐데, 가능한 게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기로 하죠. 저한테 화내는 거 이해합니다. 아까 뭐 화난 거 아니에요. 뭐 표 얘기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 생각하면 안 해야지, 이런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정치를 하는 이유는 세상을 바르게 공정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뭐 도지사 1년 더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뭐 이걸 표를 의식해서 하는 행위는 아니고, 표를 의식 안 하니까 하는 행위입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저 오늘은요, 서서 하는데요, 간단하게, 오늘 이재명 도지사 경기도 양주에 그 계곡 있죠. 계곡 불법 점용 시설을 포크레인을 대동하고 현장에 방문을 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간 물론 뭐 쇼맨십 차원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실시간 라이브를 했습니다. 와, 대단한 이재명. 진짜 이재명 화이팅입니다. 자, 현재 그 현장에 그냥 저는 현장만 둘러볼 줄 알았는데 현장 관계자들, 그 불법 평상이라든가 구조물을 설치한 지역 주민들, 경기도 양주시였죠. 무슨 마을이었는데 마을 그 주민들하고 대면을 했다는 거였죠. 목소리도 커지고 거의 뭐 싸울 분위기 일촉즉발이었죠. 경찰서도 2명인가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그래가지고 할 말 못할 말 다 한 것 같아요. 이재명 도지사의 업무 스타일이 뭡니까? 직접 분쟁의 현장, 갈등의 현장, 문제 현장에 찾아가서 직접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 방안을 찾는 방안. 결코 다툼의 현장, 문제의 현장을 회피하지 않는 이재명식의 행정. 저는 오늘 이재명의 진 면목을 제대로 발견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한번 보십시오. 시간 내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일단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은 일단 자신들이 돈을 투자하고 가건물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뭐 피서객들이 놀 수 있도록 뭐 바위도 개조를 하고 계단도 넣고 가로등도 설치하고 길목도 단장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자신들이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억울함을 표시를 했죠. 충분히 이해는 되죠. 수십 년 동안 그 고착을 하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면서 좀 더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영업 차원에서 했지, 그걸 무슨 뭐 시민들 좋아라고 했겠습니까? 돈 더 잘 벌고 더 많은 수익을 위해서 그런 시설물을 설치했겠죠. 그런데 그것을 철거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분노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주장을 보면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말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장사를 한철 장사라고 계속 준장을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엄청난 이익을 차지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뺏긴다는 그런 손해 심리죠. 엄청나게 이재명에게 저항을 했죠.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이걸 다 깨부수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강력한 주장을 펼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재명을 거의 적대시했죠. 이재명 도지사 뭐 SOL로 OX 문제로 할 것이냐 하면서 달래기도 하면서 그 사람들 요구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잖아요. 바로 즉각 이렇게 철거를 해버리면 내가 여기 권리금 몇 억씩 주고 들어왔는데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도지사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법을 하는데 권리금이 붙었어. 이걸 도대체 이재명이가 설득을 당할 것 같습니까? 말을 되는 주장을 해야죠. 그리고 유예를 해달라. 몇 년 동안. 이재명이한테 설득력이 없죠. 이재명이가 바로 단칼에 잘랐죠. 유예할 수는 없다. 당장 철거를 할 것이다. 다만 무조건 손실을 끼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야기해봐라. 도대체 뭘 요구를 하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유예를 해달라. 유예를 해달라. 그리고 점차적으로 줄여달라 이거였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줄여달라는 것은 불법을 계속 방치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한테 설득력이 있는 요구사항이니까 불가능하죠. 이재명 입장에서로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이제 뭐 이재명은 뭐 대안을 제시해달라. 대안을. 그러니까 뭐 특화거리를 뭐 조성하게 해달라든가, 뭐 계곡에서는 장사를 하지 못하더라도 길가 위에서는 지상에서는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다음에 지상에서 계곡까지 내려갈 수 있는 뭐 사다리라든가 뭐 계단은 만들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걸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뭐 관광단지를 건설해달라. 이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니까 함부로 약속하지는 않겠다. 자신은 한번 뱉은 말을 무조건 지키기 때문에 뭐 고려하겠다. 한번 뭐 이익되는 방향으로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또 말을 했죠. 자신은 한 말은 무조건 지키기 때문에 당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한번 말을 해봐라. 해가지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로까지 뭐 진입로를 현재 뭐 경기도의 소유인데 짜투리 땅 같은 경우는 환지를 하거나 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뭐 돌려줘라. 뭐 이런 요구 사항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로등을 좀 설치를 해달라. 이런 것까지 요구를 하고, 피 튀기는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재명 도지사 라이브를 보면서 같이 흥분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도지사 능수능란하게 협의를 하고 조화롭게 같이 이야기를 나눈 거,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를 잘하고 끝날 때는 박수 치면서 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무조건 철거 위주로 하지 않고 이 지역에 들어온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생존 방안도 강구를 하겠다고 했죠. 뭐 그러니까 뭐 자신들이 요구하는 사항, 물론 이재명 도지사가 현장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마을 주민 회의도 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도지사가 현장에 온다고 하니까 마을 주민들도 잔뜩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제 요구 사항도 충분히 준비를 해서 아마 그 대빵인 것 같아요. 이재명 도지사에게 막 목소리 높이고 큰 목소리로 막 거의 싸울 듯이 한 사람이 아마 가장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터줏대감으로 불법 이득을 가장 많이 취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가장 먼저 가장 큰 목소리로 이재명에게 도전을 했죠. 이재명 도지사 눈 하나 깜빡하지 않죠. 와, 이재명 도지사의 포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자, 이재명 도지사가 아무래도 협상의 달인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만 협상의 달인인 게 아니라 이렇게 분쟁의 현장, 갈등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사람들하고 직접 이야기하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모두가 손해보지 않는 방향으로, 그러나 불법, 탈법을 방치하지 않는 그런 결단력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가 수십 년 동안 계고 통지, 철거 통지를 바꿔서도 여러분들은 계속 반복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당신들이 그 순차적으로 유예기간을 주라는 말이냐. 이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확고한 의지를 보였죠. 자, 모든 사람들이 뭐 손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아마 그 지역 일대도 가로등도 새로 놓고 어떤 뭐 지상 부분에서 뭐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든가 손실이 안 가는 방향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경기도민이다. 나도 세금을 낸다. 이런 식으로 기득권을 계속 주장을 했죠. 전혀 이재명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왜냐? 불법 이득, 불법을 행하면서 무슨 세금을 내는 것을 이거하고 혼합을 시킵니까? 그건 아니죠. 한철 장사하면서 뭐 어렵게 산다? 그걸 누가 믿는단 말입니까? 경기도민들이 전혀 믿지 않죠. 본업은 따로 있고 한철 장사로 계곡에서 가설물에 백숙을 파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실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결단력과 갈등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도전하고 대화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 모습, 이재명만의 행정 컨셉, 용기, 결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가 손해보지 않게 나름대로 그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추가적으로 요구한다고 하니까 오늘 이재명과 그 시민들 그리고 행정 공무원들이 같이 참석해서 좋은 방안이 도출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자기가 욕 얻어먹을 거 각오하고 왔다고 했죠. 자신은 뭐 표를 생각했으면 이런 거 안 한다고 하죠. 그 지역 주민들이 당신 뭐 당선 못되게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표 생각 안 한다. 이것은 그냥 사필 규정, 정의로운 거, 상식적인 사회, 법을 지키는 사회, 불평 부당, 그 다음에 억울하지 않는 사회, 이것을 계속 강조하셨죠. 아마 거기 사신 분들도 자신들이 불법을 수익을 얻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이해하고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고 나은 방안을 제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재명 도지사의 이 현장 탐방 약간 길기는 한데 이재명 도지사의 이 용기, 실행력 그리고 분쟁의 현장에 뛰어 들어가는 이 모습 너무너무나 멋있었습니다.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도지사 화이트 파이어 너무 기분 좋네요. 네.